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오늘은 마블 최강의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 스탠리는 1930년대 판타지 모험물인 마법사 찬조씨의 열렬한 팬으로 기괴하고 어두운 마법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구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스티브 디코가 호러 영화의 주인공을 모티브 삼아 어둡고 독특한 그림을 그려내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티브 디코는 스탠리와 함께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 엑스맨, 판타스틱 4 등을 만들어낸 만화가로, 그가 그린 독특한 그림체와 스탠리가 만들어낸 다양한 마법 주문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더욱 입체감 있고 독창적인 캐릭터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스탠리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 주문을 거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스탠리가 진짜 마법을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1963년 스트레인지 테일즈 110권에 처음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는 1906 70년대의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마법을 구사하며 전 차원을 넘나드는 거대한 스케일 때문이에요. 참고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본명은 스티븐 빈센트 스트레인지로, 빈센트는 미국 호러 배우의 거장으로 알려진 빈센트 프라이스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전해지죠. 즉 닥터 스트레인지는 의사인 닥터와 이상한이란 뜻을 가진 스트레인지, 또 호러 배우인 빈센트 프라이스가 합쳐진 이름으로 초창기에는 이상하고 괴상한 인물로 그려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 같은 이미지였죠. 어두침침해 보인다. 그런데 이후 그의 탄생 배경과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점차 그는 마블 코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죠. 1930년 유진 스트레인지와 베벌리 스트레인지 사이에서 태어난 빈센트는 11살 때 부상을 당한 여동생을 돌봐준 것이 계기가 되어 외과 의사가 되는데, 이후 여동생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빈센트의 생일 때문에 고향에서 둘이 수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지가 나가지고 익사를 했는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을 못 살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빈센트는 이때부터 빠른 시간 안에 학위를 취득하면서 더욱 공부에 매진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마저도 죽음을 당하면서 그는 점차 냉정하고 돈만 밝히는 의사로 변모하게 되었죠. 참고로 이 당시 빈센트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신경외과 의사였지만, 너무 냉정하고 돈만 밝히는 성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외면당할 정도로 괴팍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빈센트는 더 이상의 비극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버지의 임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사실에 분노한 막내 동생 빅터가 빈센트와 싸우다가 돌아가던 중 차에 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빈센트의 가족은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히어로의 탄생을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당해요. 피터도 그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스파이더맨이 됐고, 배트맨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배트맨이 됐잖아요. 진짜 어떻게 히어로의 시작은 다 불우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개팍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되게 사이코다, 되게 독단적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였는데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못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그 창시가 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격 형성에는 환경이 많이 좌우를 하니까요. 그러자 슬픔에 빠진 빈센트는 술에 찌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 후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손의 모든 신경을 잃고 의사로서 삶도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한 빈센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손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현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실패한 빈센트는 어떤 병도 고쳐준다는 대마법사를 찾아 티벳으로 향하는데, 그가 바로 에이션트 1이죠. 원래 강하게 힘으로 안 되면 찾는 게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것 같아요. 에이전트의 본명은 야오로. 그는 500년 전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농부였지만, 어떻게 보면 다 농부야? 타노스도 농부, 다크사이드도 농부. 농부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어쨌든 같은 마을에 사는 칼루와 마법을 공부하면서 매우 강력한 능력을 얻게 돼요. 하지만 칼루가 힘에 도취되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자 결국 그를 물리친 야오는 지구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소서러 스프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고로 소서러 수프림이란 우주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에게만 주어지는 칭호로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요. 정말 영광이겠네요. 영광보다도 그만큼 할 일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칼리와의 전투 후유증으로 블로브스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8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에이전트 1이 늙은 마법사의 모습을 가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늙은이의 모습을 하고 있죠. 전투의 후유증이 참 위험하네요. 그러자 휴게자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제자를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바로 모르도 남작과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참고로 영화에서는 틸다 스위튼이 에이전트 1을 맡았는데 원작과 달리 성별이 바뀌어 논란이 커지자 마블 스튜디오 대표인 케빈 파이기가 이런 말을 했죠. 자베스도 원작에서는 늙은 집사였지만 폴 베타니가 연기하면서 달라졌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닥터 스트레인지 원작에 등장하는 에이전트 1은 너무 전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전트 1을 여자가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 그녀라는 단어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즉 틸다 스윈튼의 중성적인 매력을 영화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과연 틸다 스위튼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에이전트 1의 모습을 보여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요. 틸다 스윈튼 연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데시를 보면 알잖아요. 다 연기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각본이었지. 그럼 난 각본을 믿어봐야겠네. 마블이니까. 그래서 믿고 있어요. 힘겹게 에이전트 1을 찾아간 빈센트는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는 치료는 어렵지만 대신 마법과 정신수양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때도 빈센트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질 만드는 주의에 찌들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슈나 작품에 따라 다르게 그려져요.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고쳐달라고 말하자 에이전트 1이 너는 성격의 문제지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갈궈요. 그러니까 개차반이니까 이 개차반의 성격을 고치자. 이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슈가 있고 또 다른 이슈에서는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는 이슈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다 까인 거죠. 안 된다. 저 삐진 것 같아. 그러자 애초에 마법을 믿지 않았던 빈센트는 그의 말에 분노하며 떠나려고 하는데 하필 눈보라가 물려오면서 결국 그곳에 묶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빈센트는 에이전트 1의 또 다른 제자였던 모르도가 스승을 살해하려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혹시 모르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글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모르도의 본명은 칼 아마데우스 모르도로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초자연적인 현상에 심취하면서 에이전트 1을 찾아간 인물로 자질은 매우 뛰어났지만 오로지 권력과 탐욕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에이전트 1이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전해져요. 따라서 이 사실에 분노한 모로도는 마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스승인 에이전트 1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는데 하필 그 모습을 빈센트가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도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빈센트의 입을 마법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빈센트는 마법을 풀고 에이전트 1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법을 배우기로 결심하게 되죠. 참고로 이 당시 에이전트 1은 모로도의 음모를 미리 알고 있었지만 딱히 대체할 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얘가 개가 천선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빈센트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소설 스프림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니 땡큐지. 대박이지. 결국 모르도는 자신을 버리고 빈센트를 선택한 에이전트 1에게 분노하며 훗날 대형마들과 함께 닥터 스트레인지를 괴롭히는 악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에이전트 1에게 7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은 빈센트는 뉴욕으로 건너와 초자연적인 악당들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마법사로 일하다가 이후 에이전트 1이 죽으면서 소설어 스프림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죠. 참고로 이 당시 에이전트 1은 악마 슈마고라스가 정신을 이용해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자 빈센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죽은 에이전트 1은 이후 우주와 한몸이 되어 더욱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이티니티의 하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되게 거대한 존재로 등장하긴 하는데 등장 빈도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우주와 한몸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날아갈까? 그지 같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많은 거를 알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나쁜 걸 많이 보겠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좀 약간 부럽긴 하네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치웰텔 에지 오프가 모르도를 연기하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모르도 남작은 매우 복합적인 인물이라서 성과 악 중 어느 한쪽을 규정 지을 수 없으며 그는 에이전트 1과 오래되고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그가 말한 대로 영화에서는 새로운 악당이 캐실리우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원작에서처럼 그가 메인 악당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캐실리우스가 원작에서 모르도 남작의 제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르도가 배우에서 타노스처럼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배우로 지목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배우에 모르도가 있는 거죠. 참고로 캐실리우스는 원작에서 모르도 남작의 제자이자 전력으로 등장을 하는데 워낙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듣보잡에 가까워요.
이렇게 캐실리우스가 듣보잡이기 때문에 모르도가 나중에 진전 악당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듣보잡인 캐실리우스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모험이고, 솔직히 정보가 거의 없어요. 외국 모든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캐실리우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듣보잡인 캐실리우스를 키워가지고 중요한 인물로 부각을 시키거나 그러면 원작에서도 살려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모르도가 거대한 그 악당으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하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뭐 영화가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매즈 미켈슨이 그를 연기하며 악당으로 등장할 예정이라는 뉘앙스만 풍겼는데 과연 그는 듣보잡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악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오래전 닥터 스트레인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닥터 모드 리드죠. 하지만 B급 영화의 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닥터 스트레인지와 결부시키기엔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마블 스튜디오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1990년대 초반, 마블 스튜디오는 눈물을 머금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판권을 팔게 됩니다. 그러자 판권을 사들인 제작자는 옳았구나,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CG도 빈약했고 제작비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판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자 제작자는 어쩔 수 없이 영화의 제목과 내용을 바꾸고 새로운 영화를 개봉하는데 그 영화가 바로 닥터 모드 리드죠. 그 결과 이 영화는 B급 호러무비 취급을 받으며 조용히 잊혀지게 되었는데 과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죠. 발음 어려운 영화. 100년 동안 살면서 2차원의 입구를 지켜온 닥터 모드 리드는 100년 전 함께 마법을 배웠던 카벨이 악마 군단을 불러들이자 그를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내용에 비해 굉장히 허접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개작 취급을 받죠.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누구나 이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랑 결부시키기엔 되게 힘들 거예요. 이 당시에 되게 스케일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으로 때워요. 둘이 아가리 파이터로 싸우던데요. 마법을 거의 붙은 게 그러고, 아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싸우는 것도 되게 허접하게 싸우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 뉘앙스를 풍기죠. 정말 시간이 많은 분들은 찾아서 한번 꼭 보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는 루머로만 떠도났는데 이 당시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기반으로 TV 영화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 CG랑 판권 문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 케빈 파이기에 의해 새로운 영화가 탄생했으니 그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죠. 참고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판권은 마블 스튜디오가 2005년 파라마운트에게 다시 가져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영화도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캐릭터성을 어필하기 위해 항상 무명의 배우를 내세웠던 마블이 이번엔 셜록 홈즈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주연으로 발탁했다는 점과 에이전트 1이 성별이 바뀌어 틸다 스윈턴으로 교체되었다는 점 때문이죠. 그러나 얼마 후 100%의 싱크로를 자랑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모습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틸다 스윈턴의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죠. 와 했죠. 네. 게다가 원작과 흡사한 모습은 더더욱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해요. 와 또 했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원제에서도 뛰어난 외과 의사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줘요. What if I told you? 또 자동차 사고 씬 같은 것도 원작의 모습을 정말 잘 살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화의 컨셉 아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손이 이게 다 다쳤다는 것도 잘 만든 것 같고 게다가 누워있는 모습도 원작과 어떻게 보면 흡사하죠. 또한 에이션트 1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정말 잘 구현해냈어요. 되게 꼬질꼬질하고 그지같은 모습을 잘 표현했죠. 이 모습에 그냥 많은 팬들이 열광했잖아요. 게다가 원작의 모습과 영화의 모습이 거의 포즈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죠. 이렇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최강의 마법사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원작과 영화를 기반으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티브와 탄생 배경, 중요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원래 예정은 한 편 더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과 원작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캐릭터들의 연관관계 등을 자세히 풀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생각이 싹 바뀌었죠. 왜냐면 이후에 타노스가 등장하는 인피니티 워도 그렇고 이후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기서 부각이 된다면 여기저기서 많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 2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풀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손가락을 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짠데 계속 빨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좀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영상 이거 끝까지 보시면 영화 보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 다음 편은 또 뭐죠? 저희가 이번에 데드풀 리메이크 했잖아요. 반응 너무 좋아요.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11호도 리메이크 편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이것도 반응 좋아야 되는데.
Hey everyone. 저는 지금까지 힙하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